우리 하이닉스 레버리지 나오면 들어가요 말아요. 반도체가 부러지면 주도주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다 같이 맞아요.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져가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이 돈이 하수분일 수는 없잖아요. 네.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는 시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처럼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수익률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겉봐 역시 하이닉스가 답이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답이야라고 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저는 지금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아마 권 기자님 똑같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고점을 알면 너무 좋겠죠. 근데 고점을 알 수는 없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내려오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다면 대장주 사십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지는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걱정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썰전.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함께 하십니다. 권순우 기자님 일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압권 권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3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3년 됐죠? 네, 3년 만이에요. 네. 그 사이에 비상계엄도 있었고. 네, 많은 일이 있었네요. 많은 일이 주가 있었- 최고치도 있고 좋은 주가. 일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우리 김효진 박사님. 진짜 정말 설명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분이 저는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의도의 공유진. 네. 아이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경 기자님. 하여튼 두 분들도 요즘에 경제, 투자, 주식 이쪽에 관심들이 매우 높아져갖고 맞습니다. 우리 김효진 박사님의 설명이 요약이 매우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근데 신영증권에서는 뭐 따로 맡으신 건 없으세요? 그냥 박사님세요? 저 계속 하던 대로 매크로 전반적으로 보고요. 잘 되는 건 다 봅니다. 잘 그러세요? 되는 거 다 보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나 보고.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효진 전에 이제 위원님으로 저는 입이 훨씬 더 익숙하긴 네. 한데. 어렵게 박사했으니까요, 박사님. 지금 박사를 달고 다시 등판하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박사라고 네. 자꾸 쓰시는구나. 박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지금. 박사. 직업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기 네. 주지수 검은띠. 검은 띠 뭐라죠? 블루. 블루. 네, 아. 블루. 네. 주짓수요? 왜? 오늘 저희 이건 안 하는 건가요? 할 건데 주짓수 얘기는 좀 해주세요. 왜 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냥요. 그럼 누구랑 뭐 싸울 일이 좀 있으세요? 아니 싸울 일 없고요. 우리 네. 다 현대인들이 마음에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다스려 보고 육체를 건강하게 해보고자 그래요? 2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웬만한 정프로님 정도는 네, 정리되죠. 한 팔 세트 꺾을 수 버리고. 있어요? 네. 이제 2년 정도 하게 되면은 까불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 알죠.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 고수는 많으니까. 네. 안 박을 수 있어요? 안 봐요. 지금 해볼까요? 배우셨구나. 네네.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멋있으시네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니, 제가 원래 오늘 경제설전 들어오기 전에 추가 공시를 할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살려고. 하려고 마음을 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7,800 찍고 이래가지고 네, 네. 이게 늦었다. 더는 나의 작은 간으로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빠져줬네.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다가 정프로가 딱 오프닝 멘트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네. 그때 이럴 땐 일좀 해라. 걸었어요. 걸어놨어요? 걸었는데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샀어요. 못 샀어요. 그래요? 너무 낮게 네. 걸었구나. 조금 한 5천 원 더 빼서 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와. 전에 빠지다가 지금 다시 좀 회복세입니다. 네. 회복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예요? 근데 SK? 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와, 왜 터는 거예요? 준비했던 뉴스 안 하고 바로 본인의 질문부터. 요거부터 하나 가고 네, 일단 준비한 거 저도 가겠습니다.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네. 거의 장중에 고점 대비 시초가 대비해서 한 5% 정도도 밀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준비한 건 이게 아닌데 큰일 예, 났다 예. 생각했는데
사실은 놀라셨던 분들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그게 좀 어떻게 나올지 경계감이 있고, 그리고 어젯밤에 그 마이클 버리가 또 닷컴 버블 마지막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아. 그리고 미국에서 또 사모 크레딧 시장에서 몇 군데 이제 유동성 수혈을 받았다. 이렇게 그게 진짜 어제 나온 뉴스야라고 할 정도의 잔잔바리들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장중에 5% 정도, 4점 몇 % 정도 빠졌었던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희 딱 들어오기 전에 한 마이너스 0.5%, 지금 한 마이너스 1점 몇 %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저는 이거를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말아올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떨어지는 저는 꼴을 못 본다. 신혜영 기자님 같은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조금 한 3천 원 더 비싸게 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 말아 올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포모로 올라가는 거 못 잡고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먹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좀 불안해가지고 언제 빠지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서 한두 명 던지다 보면 같이 막 던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살라 그랬던 사람들은 빠지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5% 정도 빠지면은 뭐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다가 이 변동성이 단기 수급으로 나타나는 거라 특별한 이벤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 자금이 역시 많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입사했을 때 사원일 때 적립식 펀드가 유행이었어요. 2000년대 중후반 때. 네, 옛날 사람. 예, 근데 그때 보통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더 흥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점이 더 바쁜 건 주가 하락하는 날이었어요. 돈 넣겠다고. 더 사겠다고요? 땡큐. 오늘 돈 넣어주세요. 아. 많이 빠지나요? 훌륭한 사람 그러면 많네. 종가 어느 기준으로 돈 들어가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날이 생각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버리 아저씨는 이게 그러니까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뭐 유명한 영화와도 사람인데. 빅쇼트 네. 아저씨. 네. 근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에 아니면 저분 좀 맛 가시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까? 저는 뭐 이런 비슷한 질문, 그분 뭐 유명하던데 진짜 네, 잘해? 네.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돈 벌었으면 잘한 거다. 이분 많이 벌었어요. 여전히 많이 벌고 이분 계세요? 2008년에 이제 너무 크게 그렇죠. 네, 획기적으로 네. 벌었기 때문에 그 명성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하고 계시고 20년 다 돼가는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그래도 건재한 것으로 여전히 알고 돈 있어요. 많은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장은 그렇게 아침에 쭉 빠졌다가 다시 말아 올린 게 더 탄탄하다는 대단하다. 증거? 이렇게 이제 우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네. 저런 거 있습니다. 쇼돌이는 명예를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쇼돌이들이 명예로 강의 장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쇼돌이들이라 하면 이제 맨날 빠진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들. 네. 빠질 때까지 빠진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쇼돌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쇼돌이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멋있는 쇼돌이는 정의의 쇼돌이가 있습니다. 쇼돌이. 정의의 쇼돌이는 진짜 이 지수가 불안하고 투자자들이 버블을 일으키고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면 안 되고 이게 투기꾼들의 탐욕이 얽혀 있고 정의의 칼날로 인해서 이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쇼돌이들이 보통 강의에 잘 팔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이게 거기에 포모에 이제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 시장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희망을 위안이 되니까. 돌립니다. 계속 그걸 네. 들으면서. 예,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갖다 막 붙이죠.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서 위험하고, 뭐 레버리지가 늘어서 위험하고, 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오고, 애엄마가 증권가에 나타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준엄하게 예. 투기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버블이다라고 얘기하는 쇼돌이들이 보통은 명예를 얻게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의 얘기 중에 근데 좀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중에 왜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이클 버리가 지금이 버블이라고 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한 달 전에도 했었고 2달 전에도 했었고 3달 전에도 했는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분의 얘기가 기사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분은 늘 얘기하는데 마음들이 많이 불안하면 그분을 소환해서 그분의 말을 대신 실어주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대표적인 시장에.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일본의 그 부자 아빠 책 쓰셨던 분. 기요사키. 네, 그분도 책 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부자 아빠 책으로만 알려져 있는 맞아요. 심지어 그분. 그 리뉴얼 개정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한 사흘 간격으로 정반대 얘기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게 50만 달러 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3일 뒤에 나는 비트코인 모두 다 처분했다.
이제 대혼란이 올 것 이런 얘기를 한 3일 간격으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은 맨정신이신가? 아, 하는 실제로 생각이- 그분은 책 팔아서 돈 번 게 전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받아주니까. 아니, 오늘 하나 얘기해줘요. 우리 하이닉스 레버리지 나오면 들어가요 말아요. 아 거기 이제 5월 27일에 아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처음 나오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래서 27일부터는 2배로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2배씩 이익을 혹은 뭐 떨어진 것도 2배겠습니다만 이게 저처럼 네. 아예 지금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 그 마지막 상품이에요. 아. 빨리 가서 이거 따라잡아야겠는데 진정한 포모가 지금 옵니다. 아, 내 친구들은 벌써 지금 50% 100% 네, 먹었다는데 갔습니다 지금 다. 뒤늦게 들어갈 때는 더 세게 들어가야 그럼 되니까. 이걸 따라잡아야죠 이거. 근데 못 참죠. 네. 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왜 이렇게 주식은 못 참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못 샀으니까 지금 빨리 따라잡는 거라니까. 아니 들어가요 말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법에 대한 얘기를 뭐 김효진 위원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매주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돈을 한 번에 벌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돈이 쌓여야 되는 건데 이게 오늘 벌어갖고 뭐 왕창 벌어서 한 번에 대박 내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리고 뭐 레버리지 했는데 그냥 풀매수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레버리지 이빨 땡겨갖고 대출 받은 것까지 다 갖다 꼬라박아갖고 그날 10% 올랐는데 내는 레버리지가 엄청 높아갖고 100%가 됐다. 그래갖고 내 친구 1년 동안 했던 거 내가 한 번에 따라잡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네. 돈을 그런 식으로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은 정말 그 상승장에서 따박따박 벌어갖고 잘 지키고 그 다음 상승장에서 더 자산 불리고 되게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좀 식이요법 조절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네. 그거 말고 답이 없다는 걸 다들 알면서 위고비가 그러거든요. 나왔죠. 마음자로 나왔죠. 아, 요요 못 보셨구나. 계속 먹는 방법이 있죠. 예, 김 박사님도 주변에 돈 버는 사람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비슷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그리고 특히 또 하이닉스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마지막까지 하이닉스가 저는 가장 수익률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기회가 있으면 좀 길게 이야기 드릴 텐데 네. 마지막으로 갈수록 대장주에 집중되는 거는 이건 심리학이거든요. 지금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월급이면 100만 원 이미 넣었죠. 네. 그다음에 마통 요즘 많이 뚫는다면 마통 네. 뚫었죠. 여기서 간이 더 크다면 집 파는 거죠. 월세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리는데 이 돈이 화수분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는 시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처럼 똘똘한 채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수익률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겉봐 역시 하이닉스가 답이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답이야라고 하면서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고 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저는 지금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아마 권 기자님 똑같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고점을 알면 너무 좋겠죠. 근데 고점을 알 수는 없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내려오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다면 대장주 사십시오. 그런데 너무 많이 하지는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듣고 보면은 아유, 저런 얘기 나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의 되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집 팔고 나면은 대장주 산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되게 그 사람들의 심리들을 잘 활용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하나 한 종목 사기 되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ETF를 삽니다. 그럼 반도체 ETF를 사면 반도체 ETF도 하이닉스 사는 그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야, 그거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 여기 안정적으로 월배당을 해줄 수 있는 커버드콜 같은 건 어떨까? 그러면 반도체 커버드콜을 하면 또 걔가 하이닉스를 삽니다. 미친 분산 투자인데요 지금. 그러면 레버리지를 하잖아요. 레버리지 할 때 2배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제일 안정적인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합니다. 그럼 그 돈도 하이닉스로 들어가요. 기승전화.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 사고 SK증권에서 SK 하이닉스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또 대장주가 가기 때문에 대장주가 가는 거고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장주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주도주는 없습니까? 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부러지면 주도주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네, 네, 다 같이 맞아요.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가져가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여기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으면 다른 업종들 좋은 업종들 많이 있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제일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전히 반도체가 제일 싸다는 거예요. 나머지 업종들도 괜찮은 게 있긴 한데 걔네는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반도체에 비해서는 비싸거든요. 네. 아까 김유진 위원님하고 밖에서 얘기하다 네. 나왔던 건데 그 돈 세다 보면 돈 들어온다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 푸대자루로 이렇게 쓸어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3시간도 없이. 그 정도로 못 푸죠. 풀 수도 없어요. 하루에 조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 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지금도 그 이익 추정치가 좀 주가가 70% 올랐는데 이익 추정치가 90%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익 추정이 더 빨리 올라버리니까 계속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마음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반도체가 제일 싸다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하이닉스 예. 예? 아닙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지난번에 최 부장님 그 질문 했었잖아요. 5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이 됐고 120만 원이 되면 지금 또 들어갈 수 있어? 50만 원에 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차피 오를 건데 왜 못 사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는데 190만 원이 되니까 못 사겠어요. 50만 원에 사람 들어간 마음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승자입니다. 저기. 사람 마음이 안 되네요. 쉽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네네. 아니 박사님을 모셔놓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의 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계속 쏟아지는데 네.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이닉스에 수십조 원 규모의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칩 사줄게 비싸게 사줄게 어차피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 공장 필요해? 우리가 져줄게. 장비 필요해? 얼마인데 5천억? 우리가 사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짓고 있는 공장에 직접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걸 하겠다 이런 방안을 전달을 했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칩 계약을 좀 확보를 하려고 이제 이러는 건데 하이닉스에서 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계약 방식과는 다른 구조적으로 다른 계약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원래는 이제 이 반도체가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그 사이클이 네. 있는 그런 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 이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거는 맞는 진단이라고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뭐 이거는 수요가 뭐 폭증해서 사이클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저희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오늘부터 지으면 한 2년 반에서 3년 있다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막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은데 오늘 짓기 첫 삽을 떠도 3년 있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와중에 이제 안달복달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2년 사이클이었어요. 오늘 투자 결정을 하면은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 2년 후이기 때문에 2년 좋았다가 2년 좀 시들했다가 2년 좋았다 이렇게 퐁당퐁당 게임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한국이 슈퍼을이 됐잖아요. 이 슈퍼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자님도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장비까지 사주겠다. 그리고 계약 1, 2년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러면서 5년 계약할까? 그 대신 너무 비싼 건 좀 깎아주는데 어디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도 내가 보전을 해줄게. 그리고 돈이 조금 없어? 그럼 장비도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저희 뭐 LTA 롱텀 어그리먼트에서 장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약에 5년 가져간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5년 동안은 약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없어질 거야가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상향만 할 거야라는 기대와 그리고 이러한 계약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계속 좋은 거 아닐까라는 이제 펌프들이 막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협상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네. 봐야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협상의 우선권을 가지고 지위를 갖고 우리가 협상해 본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뭐 주식이 있는 분이시건 없는 분이시건 네. 원래 슈퍼을은 TSMC나 ASML 이런 회사들 뭐 한 개밖에 없대. 쟤네 장비 살려면은 돈 먼저 선입금하고 3년 기다려야 된대. 야 그런 게 있어? 이런 것만 보다가 우리도 그런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우리는 메모리 제조사였잖아요. 네네. 투자가 우리로 하고 주문은 이제 받고요. 근데 또 투자는 막 수십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주문 줄 거지 확실하지. 그래서 공장을 막 지었는데 업황이 꼬꾸라지면 사실 그 피해를 그 재고를 우리가 다 떠안았어야 됐거든요. 공장이 놀든 말든. 네. 그래서 우리 제조하는 사람 입장들에서는 이거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사가면 어떡하지?
악성 재고 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문을 주는 사람들이 물건을 못 구할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예, 슈퍼을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만 오른 게 아니고 뭐 인텔이니 마이크론이니 저 샌디스크, 시게이트 뭐 이런 데들도 단기에 막 2배, 3배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게 더 심플한 게 거기는 잔잔바리들이잖아요. 거기 뭐 4등, 뭐 5등 뭐 이런 데들 차이가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샌디스크가 뭐 낸드 플래시 만들고 뭐 거기에 뭐 마이크론이 디램 만들고 하면 두 개 합쳐봐야 하이닉스만도 못해요. 모델. 걔는 3등 아니면 4등 뭐 이런 맞습니다. 거고 하이닉스는 2등이니까. 네. 근데 이 계약이 그 공장 줘주는 계약이 어쩌면 일종의 현상 같은 건데요.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은 공장을 지을 때 오히려 좀 요구를 해요. 이거 제일 비슷한 현상이 옛날에 배터리 산업에서 나타났었잖아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살려다 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돈 주고 공장 다 져줬거든요. 그래서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져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사갔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건데 이 메모리 회사들도 그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OLED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OLED 만들 수 있는 그 국가가 우리나라의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소형 같은 경우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애플에서 돈 주고 다 공장 져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져주게 되면은 거기 락인 계약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장기 계약을 갖는 게 좋은데 위로 더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그걸 받아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적인 계약을 좀 장기로 끌고 가면서 좀 그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거냐 여기서 사이클이 끝날 거냐라는 얘기 이 질문은 네. 크게 의미는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었는데 왜 이 사이클이 예상하기가 어려우냐 그랬더니 그때 하이닉스 광로정 사장님하고 밥 먹다가 했던 얘기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은 처음 나왔을 때 한 60억 명 중에 30억 명 정도 쓴다 그러면 대충 30억 개 정도 나가겠지가 됐는데 지금은 AI가 어디까지 들어갈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 AI를 하는 사람도 예상을 못 하겠고 그러면 메모리를 만드는 사람도 못 하겠고 하니까 이걸 공장을 얼마나 증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에이전틱 AI 정도까지 좀 뭐 클로드 코드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이제 클로드 코드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투자의 개념으로도 토큰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토큰 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피지컬로 가면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여기에 우리가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은 우리 디바이스에는 디램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온 디바이스 가면 그거 더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메모리의 고점을 예상하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상향하는 건데 오히려 발목을 잡으면 뭐가 잡을 것 같으냐면은 저는 오히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전력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캐펙스가 없어요. 증설이 안 돼요. 증설해봐야 속도가 훨씬 느리거든요.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력기기, 뭐 발전소, 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늘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면은 메모리보다 저는 오히려 에너지 쪽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고점을 보기보다는 이제 변수들을 다른 변수로 넓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신 기자 뭐 의견입니다. 받아 적지 마세요. 뭐 종목 지금 적는 것 같은데. 전력, 전력 별표 에너지. 쳤습니다, 불안불안하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막혀 있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 같다는 거죠. 네네. 이제 산업적으로는 공 네. 기자님 이야기 주신 것처럼 다음 바틀렉 이런 것 때문에 속도가 좀 지연되거나 이러할 리스크들이 있는 거고 증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 마이클 버리 이야기도 했지만 네. 마이클 버리가 자꾸 닷컴 버블 막판이랑 지금이랑 너무 네. 비슷해. 너네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닷컴 버블 맨 마지막 3개월의 수익률을 뭐 국가별, 지수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은 마지막에 나스닥이 마지막 3개월 동안 거의 50%가 올랐어요. 하얗게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나 올랐으니까 지금 사십시오. 여기 전에서 끊으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은 미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마이너스였었어요. 아 나스닥만 그렇게 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은 다 좋았고 뭐 나머지 별로였고 그게 아니고요. 아. 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저희 대장주로 집중 네.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돈은 사실 다 내 돈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이 굉장히 냉철하죠. 너 아니야? 안녕. 고마웠어. 마지막 3개월 동안 그런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 권 기자님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해요.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에서는 뭔가 신호를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 AI 테마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들의 주가 혹은 지수, 국가의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가는 건 좋은데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예. 다 그런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아, 마지막 석 달 동안 50%가 올랐다. 우리 코스피가 지금 한 석 달에 50% 이상 안 오잖아. 돼요. 지금 4월 이후에 딱 50% 올랐거든요. 4월 이후에 네.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리고 요새 코스닥은 안 오르고 있어요. 다른 얘기 할까요? 다음 주제 또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코스닥은 진짜 왜 이렇게 안 올라요? 코스닥은 돈을 못 벌어. 비싸요. 비싸요? 네, 네. 아.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앞쪽으로 좀 주로 포진을 해 있고 이제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코스닥의 대장주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캐즘 겪으면서 벌어졌던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공장 놀고 있는 것들이 좀 회복되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에 힘이 굉장히 강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AI 데이터 센터용 ESS나 이런 것들은 수요가 좀 있는데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모리는 시원하게 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앞이 열려 있으니까. 예.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확실했어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건 충분히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수익성 높은 배터리로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ESS에다가 전기차까지 더해질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팔고 또 반도체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 우리가 삼천당 제약에 대한 비판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자체가 뭐 잘했나 못했느냐를 떠나가지고 바이오 대장주 쪽에서 한번 그렇게 미스가 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좀 괜찮게 별 문제 없었던 바이오 회사들도 ETF로 묶여서 조금 속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바이오 사갖고 속상한데 옆에 친구 반도체 사서 먹잖아요. 그럼 또 던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추세적으로 묶이면서 다시 이 매기를 땡기기가 조금 약간은 어려워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